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보면 이게 결국 시장이 모든 순종을 잡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 뭐 예를 들면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 12월 달에 1월 달이었나? 12월 달 42년 1월인가? 41년 1940년 12월이죠. 그러니까 당선된 직후. 네. 12월에 이런 얘기 뭐 아스널 오브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돼야 된다. 미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글로벌리즘이죠. 냉전 체제 질서 잡고 가트 만들고 브레튼 우드 체제 잡고 다 글로벌리즘이죠. 전부. 즉 세계 시장을 그때부터 열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글로벌리즘은 그런데 이 글로벌리즘이 이제 1970 빠르게 보면 1970년 그 키신저가 중국 드나들 때 늦게 봐주면 1990년경 앞뒤로 그러니까 그 1989년 천안문을 미국이 천안문 학살을 미국이 오케이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글로벌리즘이 자기 자신을 타락시킨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리즘이 이제 뭐 다 이제 세상에 이제 공산권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공화국됨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우리 그 슈퍼 엘리트들이 글로벌 슈퍼 엘리트들이 좀 더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좌파 해체주의를 붙잡고서 뭐 말하자면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4대 말살을 띄워서 이 공화국의 기풍을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시장이 순종 글로벌리즘을 타락 글로벌리즘으로 만든 거죠. 시장 논리가. 근데 이게 전체주의도 또 시장 논리가 타락시켜요. 그래서 이 시장 논리 속에서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석유, 가스, 밀, 광물을 장악한 자원을 다루는 슬라브 자르 제국을 추구하게 된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푸틴은 자기를 레닌이나 스탈린에 들이대지 않아요. 자기를 뼈도로 대제나 알렉산더 자르에 들이대요. 모든 상징 연출이 슬라브 제국에 맞춰서 하는 거지 레닌이나 스탈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공산주의는 공산당 최상층의 그 마음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내용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게 뭐 어딘가 그 후보 재단이 아마 스탠포드 대학 산하죠. 거기 그 이끄는 사람이 그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중국학의 아주 대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중국에서 온 그 후보 재단에 와서 연구한 중국 학자랑 얘기를 하면서 점심에 야, 중국 공산주의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 중국에서 스탠포드 대학 정도까지 와서 그 공동 연구하면은 중국의 범털이죠. 학자 중엔. 웃으면서 그 중국 금융계에 있던 범털이라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거는 공산당 제일 최상층에서 마음 먹으면 그게 중국 공산주의야.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현재 중국 특색 글로벌 질서는 뭐겠어요? 그때 중국 특색이라는 건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을 중국 특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회주의. 그거지 뭐. 그럼 이제 소련 공산주의랑은 좀 다르죠. 소련 공산주의는요. 소련의 글로벌 패권을 위해서 소련의 이익을 희생시킨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바로부터도 엄청난 비싼 값으로 사탕수수를 사주고 북한으로부터도 말도 안 되는 공산품을 엄청난 비싼 값으로 사주고 동구권으로부터도 그러고 그래서 소련 살아보겠다고 제일 처음에 한 짓이 뭐예요?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나왔을 때 1980년대 중반에 동구권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북한, 쿠바 다 잘라내기 시작하죠. 그런 그 불균등한 그러니까 그 동구나 북한이나 쿠바를 많이 봐주던 무역을 다 없앤다고 물물 교환을 코메콘 체제를 붕괴시켜버리죠. 안 그러면 못 살겠으니까. 그 와중에도 끝까지 삥을 뜯어낸 게 역시 우리 존경스러운 삥의 대가 쌍방삥 뜯기 그걸 다른 말로 주체사상이라고 그러죠. 중국 러시아를 그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쌍방에서 삥을 뜯는다. 쌍방삥 뜯기 북한은 1991년 소련이 많은 해까지 삥을 뜯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특색
글로벌 질서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는 거지. 소련은 그래도 살신성인을 하는 면이 있었는데 중국은 뭐 살신성인은커녕 내가 다 팔 비틀어서 내가 다 착취해야겠어 전 세계를. 이게 돼도 않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시장이 순종을 전부 잡종으로 타락을 시켜요. 그 글로벌리즘도 타락 글로벌리즘으로 됐고, 러시아는 이제 석유, 가스, 밀, 광물 등 이제 그 식량 자원 혹은 광물 자원 혹은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자원을 지배하는 슬라브 짜르 제국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가 돼 버렸고, 중국은 중국 특색 글로벌 질서를 추구하는 정신병 집단이 됐고, 이거 타락하는 거죠. 시장 속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정치 철학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큰 착각이 있었죠. 시장이 전체주의를 착하게 만들 것이다. 시장이 너희를 죄를 사하고 착하게 해줄 것이니라. 시장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야. 죄 사함을 받고 착해지는 거지. 그거에 빠져서 살았죠. 미국과 유럽이.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를 시장 체제 속에다 담가두면 착해진다. 저절로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그럼 뭐 시장을 하나님으로 받든 거네. 그 양손에 피가 벌겋게 묻은 중국 같으면 7천만 죽였잖아요. 모택동이. 스탈린 같으면 한 200만 죽였어요. 그 소련 사람을. 그런 그 대량 학살 체제를 세계 시장 속에 담가두면 죄사함이 일어나고 저절로 착한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뭐 착해지기커녕 러시아는 자원 짜르 체제, 자원 슬라브 짜르 체제로 갔고, 중국은 저소비 내부 착취 디지털 농물 농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착각은 말도 안 되고,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세계 시장은 국가 사이의 전쟁을 없앤다.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는 게 아무 이득이 없는 모험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100년 된 사고방식입니다. 110년. 1913년 노만 엔젤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책입니다. 거대한 착각, 군사력은 국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책을 냈어요. The Great Illusion이라고. 그 부제가 A Study of the Relation of Military Power to the National Advantage. 그러니까 군사력 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전쟁 없어진 세계다. 저 책 나오고 1년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게 1990년대 마가렛 대처와 아버지 부시, 저 지금 사진에 평화의 과실, 피스 디비던드라는 컨셉이 또 이거예요. 이제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왔고, 그 군비 경쟁에 들어가던 돈을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데 돌려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실제로 일어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핵으로 핵을 막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포의 핵 균형,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만이 핵전쟁을 막는다. 우리가 확장 억제라고 부르는 거. 예. 미국의 핵이 중국을 막아주고 북한의 핵을 막아주고 이 상태. 예. 핵으로 핵을 막고, 둘째 뭐냐? 비핵으로 계속 싸운다. 비핵 전쟁은 그대로 일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침공처럼. 셋째가 뭐냐? 미국의 지정학 정보 군사 계통 커뮤니티라고 제가 김이라 그랬죠. 김. 예. GIM. Geopolitics Information Military Community. 여기서는 경제를 이용해서 중러를 박살내는 거죠. 경제 시장, 즉 타락 메커니즘이죠. 아까 시장이라는 건 타락 메커니즘으로 타락 범죄자를 징계해요. 이 세 가지 증상이에요. 핵으로 핵을 막고 비핵으로는 계속 싸우고 시장이라 불리는 타락 메커니즘으로 타락 범죄자.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는 일종의 범죄자니까, 또 이란도 범죄자고 북한도 범죄자고. 왜냐하면 타락했다는 거랑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다르거든. 야, 타락은 오케이. 근데 왜 범죄까지 저지르냐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타락이 다 일반화된 거니까 간첩도 타락하죠. 그럼 간첩이 타락하면 뭐를 원하냐? 간첩은 원스톱 종합 간첩 센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젊었을 땐 평양의 노동당원증 받았겠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좀 이제 똑똑해졌어. 그 젊었을 때는 평양과 손잡고 이제 혁명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거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저긴 너무 후져. 오케이. 그럼 이제 베이징에 이제 들이대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또 당원증 받죠. 당원증 벌써 3개네. 근데 모스크바도 괜찮네. 그럼 러시아 이제 통일 러시아당, 유니파이드 러시안 파티. 그게 이제 푸틴의 정당이죠. 거기 당원증도 받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놓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미국 국무성 사람들, 대사관 사람들, CIA 사람들 만났을 때도 뭔가 있는 척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 감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워싱턴과도 좀 관계가 생기죠. 종합 간첩센터네. 면허가 일단 3개를 들고 있어. 미국서부터 면허 안 받았더라도 거기랑도 얘기가 되고. 뭐 이럴 사람들 많이 있죠. 예, 문모 씨 뭐 이런 사람들. 네. 어느 문 씨인지는 좀 짐작하세요. 예. 제가 이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런 냄새가 나. 저쪽에서 그 거물들은요. 뭐 제이모 씨, 뭐 엠모 씨 이런 사람들한테선 저 냄새가 나요. 야, 저 면허를 한 3개는 들고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간첩 중에는요, 야근 간첩은 KF-21의 대성공을 원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냐? KF-21 같은 거 대성공해. 이게 전략 무기거든. 그럼 중국이 급해질 거 아니야. 중국이 급해지면 한국에 있는 간첩 비즈니스가 더 몸값이 올라가겠지. 또 어떤 간첩은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면은 KF-21 주저앉혀. 주저앉히면 이제 베이징한테는 충성 바친 거고, 미국한테는 이제 그 미국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거기 뭐 군수업체라든지 미국의 일부 인맥에서 한국 저거 무기 저거 좀 견제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를 만족시킬 수가 있죠. 이게 복잡한 게임이에요. 굉장히 타락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가 좀 어렵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환멸스럽고 그런 데가 있죠. 저보고서 왜 자꾸 뭐 이런 거에 얘기 안 하냐. 일단 저보고 가끔 그렇게 댓글에 보면 뭐 부정선거? 세상에 저보다 더 심하게 부정선거 재판받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전투표에 구멍숭숭을 저는 사이로 한 서너 달 전부터 터뜨렸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뿌린 소책자만 한 4-5만 건 되는데 그래갖고 저는 선거범죄 선동죄 아닙니까? 즉 선거를 조직적으로 선거 조직범죄 선동죄예요. 선거를 망치려고 조직을 짜서 들이붙었다 그래갖고. 지금은 많이들 얘기하시잖아. 저 말고도. 제가 거기에 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하도 복잡해서 상황이 이게 어떻게 꼬여 있는 거야?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리영이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리영이가 제가 돌이켜 보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거의 평생 동안 안 했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만 때렸냐면 군사 지정학만 때렸어요. 지금 소련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다 개 노가리지. 베트남이 어떻고. 근데 그게 쌓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 관점을 확 바꾼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리영희 선생이 좌빨 바보를 만드는 거를 저는 자유공화의 각성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전략을 좀 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계시장 속의 불깨냐, 세계시장 속의 글로벌리즘이냐, 누가 먼저 회복하냐 이거죠. 세계시장이라는 건 타락 메커니즘이거든. 우리 똑같잖아. 우리 몸에 계속 암이 생기잖아. 그러면 우리의 그 항암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암이 생기는 그 다이내믹을 계속 죽이잖아요. 이게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은 타락의 과정이야, 어떻게 보면. 그럼 그 타락이 계속 작동한다고요. 세계시장이라는 그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 물질주의가. 그 상태에서 누가 그 타락 메커니즘에 저항하면서 그걸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누가 갖고 있냐, 이 게임이에요, 이게. 중국 러시아는 불행하게도 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타락 메커니즘 속에 말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국과 러시아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정신분열, 이거 조현증이라 그러죠.
정신분열과 과대망상인데 정신분열 중에 제일 골아픈 정신분열이 피해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 욕하는 거 들었어. 제가 나 죽이려고 음모하는 거 내가 눈빛에서 읽을 수 있어. 이게 이제 피해망상이거든. 이게 정신분열 중에 제일 위험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정신분열 조현증 환자들이 살인을 저지를 때 이게 살인 가끔 나거든요. 이게 피해망상 때문에 저지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살인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방위예요. 제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쓴 거야. 이제 피해망상의 과대망상이죠. 피해망상은 뭐냐? 서방과 자유진영이 딱 단골을 맺고 스크럼을 짜고 나를 죽이려 그런다. 외부 세계가 피해망상이죠. 과대망상은 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쟤들을 지배할 수 있다. 과대망상이죠. 이게 겹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원 식량을 가지고 슬라브 짜르 체제를 만들어서 세상을 호령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과대망상이죠. 왜? 가만히 있으면 서방이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를 실존적으로 위협하니까 피해망상이죠. 중국도 똑같죠. 중국 특색 글로벌 착취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과대망상이죠. 왜? 서방과 자유진영이 중국을 밟아서 100년 치욕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니까 피해망상이죠. 이런 이중망상 상태거든요. 피해망상 즉 정신분열, 조현 상태와 메갈로매니아,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그 파라노이아와 메갈로매니아. 파라노이아는 피해망상, 메갈로매니아는 과대망상.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기서 회복력이 나올 수가 없죠. 좀 약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한 끼 한 이만큼 먹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약. 예. 반면에 서방 자유진영에는 회복의 희망이 존재하죠. 예. 미국은 공화당의 고립주의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좌파 해체주의를 결별하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한 5년에서 10년 걸려요. 공화당은 고립주의를 극복하고 민주당은 좌파 해체주의랑 빠이빠이 하면은 전혀 때깔이 다른 나라가 나와요. 미국이. 한국은 뭐냐? 뭐 좌빨, 뭐 문재인, 뭐 이재명, 민주당, 뭐 민노총, 뭐 간첩 그거 이전에 근본을 여길 치고 내려가면 위정척사 국사충이에요. 그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우리다움을 깨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 외부 세계의 두목은 미국이다. 지금의 세계는 여전히 식민지적 특성을 갖고 있는 후기 식민지 사회다. 후기 식민지라는 게 1945년 이후도 계속 식민지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약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따까리 제국주의, 아류 제국주의 열강 비슷한 걸 역할을 하면서 또 남들한테 가해를 가하고 있다. 이걸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좌빨의 그 사고방식을 까면 제가, 참, 엊그저께 등산을, 이제 조그만 산에 등산 하이킹을 갔다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세 명이가, 한 명은 60대 중반이고, 나머지 둘은 50대 중반쯤으로 돼 보여요. 한 명은 제 나이 또래쯤 되는데, 특정 지역 말씨로. 아니,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란 게?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란 게?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자주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따까리를 하고 있는 일종의 미국의 용병 역할을 하는 식민지인데 저 고급진 식민지다 이 소리야. 근데 그걸 뭐 20대도 아니고 거의 70 가까운 사람이에요. 60대 중반. 속으로 참 인생 희한하게 살았네. 근데 더 섬찟한 건 그걸 큰 소리로 하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지능적이더라고. 이놈이 진짜 색깔 진하더라고. 아, 선배님,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선배님은 저기 국정원 가서 좀 사상 조정을 받고 나오셔야겠는데? 얼핏 들으면 두 번째 말한 사람이 온건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남들한테 들릴 걸 고려해가지고 아닌 척 하는 거야. 아, 섬찟하더라고요. 이게 다 뿌리를 따지면 위정척사 국사충들이에요, 이게.
자, 한국은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냐. 이게 하마스랑 같은 겁니다. 하마스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슬람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현대문명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그것에 앞잡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히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깨졌다. 그러니까 하마스와 의정척사 국세충은요. 이 정신구조가 똑같아요.